안녕하세요. 원브라 복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집 안 팔아요. 강남 집주인들은 매물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가 됐죠. 그래서 잠삼 대청 위주로 아파트 가격이 슬금슬금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반전의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서울 매물이 3년 내 최대폭으로 지금 본물터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랑, 은평 등등등. 비강남권은 거래가 뚝 끊겼어요. 이러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내놓은 매물은 갈수록 적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이유로 서울은 92,000건의 매물이 지금 켜켜이 지금 쌓여가고 있습니다. 경기, 인천도 최대 건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지난해 8월부터 계속해서 거래가 줄어들면서 반대적으로 매물량은 늘어나고 있죠. 근데 지난주에 변수가 터졌어요. 바로 강남 3구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전격 해제가 됐다는 얘기. 그동안 강남 3구도 상당 부분 매매가에 있어서는 보합세를 유지를 했는데 이게 밑불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단기적으로 볼 때는 조금 이 상승세로 가는 어떤 궤적을 그릴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대외 변수가 부동산 시장 자체의 어떤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줄 어떤 수로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결국 실거래가를 보더라도 일주일 상간에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7억 5천 정도 빠졌습니다. 이건 특수관계 거래일 수도 있고, 아무튼 공식적인 기록은 중개에 의한 정상적인 거래가였습니다. 도고 구성은 5억 3천, 레미안 트윈파크 역시도 4억 6천 정도 빠지고 있어요. 전세가 역시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죠. 특별히 이게 이상한 게 지금 강남 3구로 매매가가 그 중심으로 올라간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만 전세가는 반대로 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10억 이상 빠지는 곳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동작구,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중심으로 빠지고 있는데 아크롤리버하임이 12억 6천, 도곡 렉설 12억, 올림픽 선수 기자촌 2단지가 10억 이상 빠지고 있어요. 이렇게 전세가가 견고한 지지대를 만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 상승세는 어찌 보면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매매가를 견인시켜줄 어떤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한 단면의 규제가 허물어진다 해서 가격 전체가 들썩거리기에는 그 진원지가 좀 약하다라고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강남권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일 수 있다라는 진단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부동산 시장 자체의 어떤 하락세에 포위된 느낌이 많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뛸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대신 이 서울과 인접해 있는 과천 같은 경우는 서초구하고 굉장히 좀 가까운 입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부동산 역시도 서울 강남 쪽의 어떤 상승세와 동반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어떤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과천은 강남 접근성, GTX-C, 그리고 재건축 이슈, 지식정보타운 등등등 여러 가지 호재가 섞여 있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거래가를 살펴보면 과천 리버필드 5억 2천 빠졌습니다. 주공 5단지 2억 5천 빠졌고, 주공 8단지 2억 5천, 레미안 과천 센트럴 스위트가 2억 1천만 원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한 달 상간의 거래인데 이렇게 어느 정도 하락폭의 어떤 파이가 점점 커져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전세가 역시도 과천 리버필드 중심으로 9억이 뚝 떨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레미안 슈 역시도 6억 4천, 재건축 단지 위주로 주공 5단지 6억 4천 정도 빠져나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과천시가 그동안 엄청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집값이. 강남 접근성이 가장 좋은 어떤 경기도 입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부분 과천으로 진입하기에는 정말 어마무시 높은 이 집값 때문에 거의 강남 성벽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 방벽이 두텁기 때문에 서울 사시는 분들도 좀 입지가 좋은 이 과천 쪽으로 이동하기도 좀 많은 부담이 있었는데, 프루지오 라비에노 무순이 당시의 가격 그대로 3월에 다시 나올 대상인데, 이게 지금 이 현지인, 그러니까 이 당의 자격자에만 해당됐던 이 무순위가 전국 대상으로 딱 풀리게 됩니다. 지난번에 나왔을 때는 2세대가 나왔었죠. 84제곱에서. 이번에는 3세대 정도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2024년 당시에 나왔던 가격 고스란히 그 모습 그대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84제곱
7억 8천에서 8억 정도로 나오게 되는데요. 뭐 거의 뭐 서초구 입지 뭐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죠. 강남 분양가 하면 뭐 요새 84제곱 같은 경우는 15억에서 20억, 20억도 훌쩍 넘어가는 것들도 많고요. 이런 것 따져 본다면 7, 8억도 만만한 그런 어떤 가격은 아니겠지만, 주변 시세 뭐 보시면 과천 위버필드 같은 경우 지금 뭐 19억 9천, 거의 뭐 20억을 지금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고, 자체 시세 과천 프루지오 라비에노가 이제 뭐 전매 제한이 풀렸기 때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7억을 찍고 있죠. 신축 치고는 굉장히 뭐 가파르게 올라가는 추세인데, 뭐 분양가가 7, 8억 정도면 거의 뭐 10억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거둘 수가 있겠고요. 특별히 전세가가 8억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분양가 8억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잔금 해결의 어떤 열쇠가 될 수 있는 전세가 수위도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경기도 이 거래가는 이런 과천시의 뭐 어마무시한 이 상승세와는 달리 동탄을 중심으로 해서 4억 7천, 그리고 김포를 중심으로 해서 3억 1천만 원, 그리고 평택 같은 경우는 3억 1천만 원, 계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요. 전세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과 하남과 안양, 그리고 과천을 중심으로 해서 6억에서 7억 정도 빠지는 그런 어떤 수순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렇게 4년 전 가격대로 나오는 이런 틈새는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3월 달에 이렇게 가뜩이나 많은 이 무순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을까요? 그만큼 엄청난 지금 뭐 건설업계의 이 자금난, 또 업황 악화 때문에 뭐 현금이 필요한 어떤 입장 아닙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무조건 좋은 물량이 있으면 이제 풀어내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뭐 엄청난 지금 이 압박을 받고 있는 거고, 지금 평택에서 이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도 청약홈에 떴는데 다음 주에 24일, 25일 특별 공급, 일반 공급 무순위를 받게 됩니다. 여기도 뭐 가격이 그닥 뭐 이렇게 뭐 아주 쏠쏠하게 느껴지는 가격대는 아니에요. 5억 1천만 원대로 나왔는데 주변이 한 6억 정도 됩니다. 진입하게 되면 한 1억 정도의 어떤 차이는 있겠지만 여기도 한번 뭐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평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집값 자체가 하방 압력을 좀 많이 받고 있고, 삼성전자의 그 업황이 좀 날로 좀 악화되는 어떤 느낌적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기존 공장까지도 지금 뭐 제대로 진척이 되지 못하고 폐쇄되는 그런 어떤 상황도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평택은 조금 조심하시라. 근데 이 무순위 쪽은 조금 그래도 지켜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평택 전세가만 보더라도 지금 뭐 1억 5천 하는 데도 있고 2억 9천 하는 데도 있고요. 대체적으로 전세가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무순위 집집이 3월에 몽땅 튀어나올 이 수순은 바로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과천시 할 것 없이 요지의 입지에서 많이 나오는 이유, 바로 이런 궁극의 물량들이 그만큼 건설사의 어떤 이 현금 영업 자체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분양을 하면 바로바로 자금이 회전이 돼야 되는데 미분양, 악성 미분양으로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꽉 붙잡고 있었던 보류지와 같았던 물량들을 슬슬 풀어내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갑자기 3월에 많이 튀어나올 것 같고, 그만큼 이건 반대적으로 해석하자면 PF 문제, 이금융권 문제, 지금 돈맥경화에 걸린 건설 업황의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뭐 이렇다 보니까 사정이 뭐 한 주간의 청약홈만 무순위 줍줍 이 분양 단지들 들여다봐도 서울 경기 중심으로 다 몰려 있어요. 지금 보시면 서울만 해도 지금 어반 클래스의 목동 지금 6차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분양가 때문이죠. 23평인데 1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뭐 오목교역이 가깝다고 해도 글쎄요, 20평대 10억은 너무 이게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고, 그 다음에 그 SI 팰리스 올림픽 공원 무순위 2차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21평에 12억 3천원입니다. 20평대가 12억 정도 한다면 아무리 강동구에 위치해 있어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란츠 리버파크도 마찬가지죠. 26평에 13억 4천. 뭐 강동구에 여기도 위치하고 있지만 확실히 부담감은 뭐 크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뭐 덜컥 당첨이 돼도 뭐 최종 계약서 쓰지 못하고 찢어버리고 그냥 등 돌리고 돌아서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울 무순위 한번 보십시오. 3건이나 있습니다. 일주일 상간에. 그리고 경기도 쭉 나열되어 있고요.
그만큼 지금 건설업계 업황 좋지 않다. 그러니 뭐 당연히 푸르지오 라비오는 4년 전 가격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7억에서 7억 8천에서 8억 정도 나온다면 충분히, 그리고 전국 대상으로 한다면 여기는 뭐 놓치지 말아야 할 뭐 그런 어떤 입지를 가진 단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당장 뭐 무순이 외에 경매로 한번 접근을 해볼까라는 생각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경매 낙찰가가 그리 낮지를 못해요.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뭐 유찰이 됐어도 뭐 14억 6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억하고 30억하고 이게 뭐 진입할 수 있는 뭔가 틈새가 안 보이죠. 그리고 잠실 엘스도 마찬가지예요. 27억, 26억 하는데 이거 어떻게 현금 박치기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금 부자들만 뭐 입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준이고, 아크롤리버 파크는 뭐 말 다 했지. 51억이야. 여기는 아마 뭔가 좀 꾼순한 사람들이 현금 가지고 뭔가 도전할 가능성. 아무튼 이 중심지에서 나오는 경매가는 이게 범접 불가. 이게 도저히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이 노원구에서 나오는 경매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아무튼 경매 시장이 가격 적정선까지만 좀 유출이 돼야 매력적인 거고, 여전히 지금 고점의 가격대로 거래된다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축 가격이 조금 더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집값 자체가 잠삼대청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한 거 이거 단기적 효과일 뿐이고, 그리고 이거 아예 하지 말아야죠. 일단 지금 집값 자체가 어느 정도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정상가로 싹 내려가는 그런 어떤 수순이 있는 건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찔러버리니까. 그래서 3월 기점으로 집값이 아무튼 대외 변수에 의해서 한국 부동산 아파트 시장은 굉장한 어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궤적을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가뜩이나 지금 이 고점에 물려있는 아파트값 뭐 지금 당장 뭐 마트 가도 하루가 다르게 가격표가 바뀌면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데, 아파트 뭐 1, 2억 오르는 거는 뭐 이거 뭐 도저히 접근이 불가합니다. 지금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생산자 물가 역시 17개월 만에 지금 최대 상승을 지금 찍고 있어요. 물가 굉장히 지금 심각해지고 있다. 그만큼 환율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물가는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생산자 물가 지수 등락률이 뭐 농림수산품, 공산품, 전력 등등 서비스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얘기. 1.7% 상승했다는 얘기죠. 결국 이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종목별로도 다 전체적으로 뭔가 아주 이 궤적 자체가 좀 심상치 않게 보이고,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죠. 일본도 1월 소비자 물가가 3.2% 올랐어요. 1년 7개월 만에 최고치.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소비 심리 냉각에 지금 주말 나스닥이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PMI 지수, 제조업 지수 역시도 지금 약화되고 있고, 가만히 보면 이게 전체 어떤 세계 경제가 좀 쎄한 느낌이 들어요. 경제 대공황이 2025년에 과연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불안감도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뭐 덥석 고점의 아파트 불어버리면 이거 평생 맷돌 갈 수 있는 신세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아파트 시장의 구매력 지수는 급격하게 추락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다. 결국 매매가 부분에서의 지금의 반등은 순삭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단기적 상승이다. 3월 달부터 시작되는 매매가의 어떤 궤적들을 잘 살피면서 틈새 노리신다면 좋은 기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역시 이 요지에 있는 아파트들의 어떤 움직임, 단기적 어떤 상승세가 있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지만, 이거 어찌 보면 이 내적인 어떤 이 규제를 살짝 풀었던 효과이기 때문에 지금 외적인 동서남북으로 둘러싸여 있는 변수가 가장 심각한, 치명적으로 아파트 시장의 가격을 좀 칠 수 있는,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기다리시면서 틈새 기회, 정말 잽 가면서 카운트 펀치를 날릴 수 있는 좋은 기회 잡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빰빠람 복덕방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